안녕하세요. 라리약사 유상입니다. 피디님, 이제 오랜만에 진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특별히 이제 명품으로 막 치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되게 고급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부티 나고 약간 귀티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게 뭐 이렇게 부티가 나고 귀티가 났다고 느껴지셨나요? 말투나 약간 자세도 자세고 피부도 그렇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부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나 이게 고급스럽다, 귀티가 난다 하는 걸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급지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중년들이 남몰래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를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귀티나 보이게 하는 이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머리카락, 피부, 그리고 탄력 있는 몸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틴 단백질입니다. 이 영양제는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 의외로 단백질은 간과하게 되거든요.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죠. 그리고 이 피부 진피층의 탄력을 유지하는 성분 콜라겐 역시 단백질입니다. 이 탄력 있는 바디를 위한 근육의 성장과 유지에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프로틴은 포만감을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도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입맛도 줄고 소화도 점점 안 되니까 이 단백질 섭취도 점점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줄게 되면 피부, 모발, 손발톱, 면역 기능은 물론 뼈 건강 등 다양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겨서 기본적인 활동량이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시 칼로리 소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에 따라서 또 먹는 것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건강한 성인 기준 자기 체중 곱하기 1.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kg면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90g을 어떻게 섭취하냐? 고기를 그만큼 먹어야 되나? 이게 고기가 이제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식사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간식을 충분히 드시면 이게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간식은 바로 많이들 아시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 안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예전 치매 예방법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치매 예방에 좋은 콜린도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께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달걀 2개에는 단백질이 12, 13g 정도가 들어있어서요. 하루 2개에서 4개 정도만 계란을 섭취하시면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간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브라질넛, 호두, 다양한 견과류들이 있는데요. 이 견과류의 종류별로 약간은 영양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넛은 하루 2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셀레늄의 양을 채울 수 있는 만큼 아주 미네랄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저도 견과류를 아주 좋아하고 간식으로 자주 챙겨 먹는데요. 심지어 FDA에서는요, 견과류 약 40g을 매일 먹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표시를 이 식품 라벨에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단백질을 제품으로 함께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건강과 면역을 한꺼번에 챙기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이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음식물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50세 이후에는 사실 단백질 보충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금미의 핵심 성분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이 양배추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무 같은 음식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양배추에는 위를 보호하고 헬리코박터균, 위염을 일으키는 균이죠. 이 증식을 억제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하죠. PD님, 비타민 U라는 이름이 혹시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아시나요? 저는 비타민 U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위궤양을 얼싸라고 하거든요. 이 얼싸의 U를 따와서 이게 비타민 U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항산화 물질로 항암 작용이 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귀티와 위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 우선 위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균형 있게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이죠. 근데 이제 이때 위장 기능이 떨어져 이게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성분이 흡수가 안 되고 결핍이 되게 되면 이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에너지 대사가 안 돼서 살이 찌게 되고요. 이 장 트러블로 얼굴에 뾰루지 염증 같은 것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배추를 간식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해독 주스인데요. 이게 건강하고 좋은 주스는 아주 많죠. 다양하고 많지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해독 주스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가 들어있는 해독 주스는 이게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이제 식이섬유가 많아서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가 들어가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져 음식물 섭취가 줄어드는 분들께 유익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독 주스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은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양배추의 이런 성분들은 이게 겉잎, 속잎 뿐만 아니라 이게 속 심지까지 먹었을 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열심히 찾았고 드디어 양배추의 겉잎, 속잎, 속심 이거를 통째로 담고 브로콜리와 배를 넣은 제품을 발견해서 제가 먹기 시작했는데요. 위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먹어보고 좋으면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나요? 비타민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트럭으로 먹어도 사실은 과량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캐베지는 먹어요. 캐베지는 먹고 양배추 해독 주스를 먹어요. 그리고 양배추를 생으로 또 먹어요. 카베진에는 사실 그 양배추 함량이 그렇게 사실 크지 않아요. 의외죠. 별로 크지 않고 거기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이 제산제거든요. 다음에 한번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까 하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양배추즙을 제가 한 달 정도 먹어보고 관찰을 해본 다음에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PD님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카베진도 드시고 양배추 쪄서 드시고 그렇지 않으셔도 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하고 고급지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고금미 핵심 성분 이 두 가지만 신경 써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위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